네, 이제 38에서 42번 지문에 엮여있는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가 시험일 기준 오답률 2위 문제고요. 보시면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실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오답률 2위일까 좀 고민을 스스로 해봤는데요. 풀면서 아마도 이 가지문이 조금 길기도 길고 고전 느낌이 나서 여러분이 약간 막막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보기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 시적 화자가 이에 대처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일단은 잡힙니다. 이별이라는 주제로 잡히고 있는 거죠. 자, 이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다양하냐? 시적 화자는 이별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능동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별을 했을 때 현실 부정을 하는 느낌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유형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보면은 체념, 원망, 자책과 같이 소극수동을 보이기도 한다. 소극수동을 보이기도 한다. 뭐 요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별에 대처하는 양상이 지금 현실 부정, 적극 능동, 뭐 소극 수동 뭐 이렇게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한 이제 이별에 대처하는 이러한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건 현실 부정도 했다가 적극 능동도 보였다가 소극 수동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보기에서 잡을 만한 포인트는 이 주제 의식이 이별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별에 대처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가와 나를 감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특정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면은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가 이제 가에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가 부분을 보시면 우리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도 무정하고 가운이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라는 것은 이게 이 조물이 시기를 한다는 것은 조물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나를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조차 사정이 없다라는 건 귀신조차 뭐 사정을 안 봐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가의 경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그럴 때 지금 이거는 조물주 탓이야. 하느님도 무정하지. 운이 없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그 탓을 돌리고 있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1번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라는 것은 임과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 것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물주 탓이고 하느님이 정이 없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애절한 정서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진하게 표현된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죠. 뭐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되어 물밀어 배에 둥둥 뜨거든 오시려나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여기 부분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못 오냐 어찌 이렇게 못 오냐 무슨 일로 못 오냐 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어찌 이리 못와 무슨 일로 못와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별을 했다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애절한 정서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사주팔자 그러한가와 이 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에서는 모두 이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자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주팔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운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세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주책이 없어라는 것도 팔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에 가까운 거죠.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요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이 가든 나든 결국은 이거는 운명 탓이야, 이건 운세 탓이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때요? 외부에서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냐면 1번에서 이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라는 게 사별한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거랑 이제 사주팔자 그러한가라는 부분 역시도 사주에서 막 팔자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1번이든 3번이든 이거는 자책이 아니라 외부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방향성을 잡고 3번을 골라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3번이고 그 이유는 자기가 아니죠.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을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4번을 보면은 갈까보다 말까보다에는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복합적이라고 보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나지문을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갈까보다 말까보다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그럼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가는 것과 마는 것, 복합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인 태도 이것도 맞겠고요. 자, 5번 창박할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라는 것은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막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나는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다라는 것은 나는 임과 이별하기 싫어, 임과 이별을 거부하고 싶어라는 것을 막 창곽할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문제였고 이것은 자기가 아니라 외부로 돌리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3번이 되어야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번 풀이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